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 주제는 리플 재매수 자리 차트 분석을 통해 가지고 떨어질 때 무조건 조금 조금씩 모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차트가 어떤 식으로 흐름을 가고 있는지, 매수 포인트는 어디 쪽에서 지지를 좀 받아줄지, 그 부분을 좀 분석을 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차트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국내 차트와 바이낸스 차트 두 가지를 좀 김포가 좀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신 거는 업비트 주봉 리플을 좀 보고 있는데, 지금 22평짜리 월봉상 52평짜리 지지를 받았죠. 지금 이 정도 김프라면 바이낸스 차트에서는 아마 이 주봉상 주가가 22평짜리를 한번 찍었을 겁니다. 차트 모양을 보더라도 주가는 올라갔는데 스토캐스틱 파동은 하락 다이버전스를 좀 찍었습니다. 보통 이럴 경우에는 풀 정별일 때 533, 20 이 파동이 다이버전스를 만들게 되면 15 강할 경우에는 15입평, 약할 경우에는 22평까지 눌림을 보통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쌍봉을 만들게 되면 16용 60 파동인데 60 파동에서 쌍봉을 만들게 되면 62평까지 눌릴 수가 있다는 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봉을 봤더니 해당되는 자리와 122평이 맞물리는 자리죠. 여기 지금 저라면은 매수 포인트를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이 상태로 지금 지속이 되면 하락 후에 횡보를 하고 있어요. 삼각 수렴이죠. 보통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승 후에 상승 힘이 강할 경우에 횡보, 삼각 수렴, 상승, 횡보, 상승. 그리고 여기는 반대로 하락 후에 횡보, 하락. 이 정도를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현재 스토캐스틱 파동도 지금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는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앞으로 횡보로 쭉 이어지면서 이 평들을 전부 다 눕혀가지고 이쪽 어디선가에서 위로 발산하거나 아래로 발산하거나 하나의 경우의 수와, 두 번째로는 제가 보고 있는 거는 하락, 삼각수렴 횡보, 하락,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쯤 위치를 만들어 졌을 때 이 친구들이 파동을 어떻게, 떨어지면서도 파동을 만드는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상승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꼭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초보자 같은 경우는 이 스토캐스틱과 RSI 2평의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제일 쉽게 답변을 드리면은, 보통의 3파 하락일 경우에 거래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면 돼요. 뭐 경우에 서 좀 다르겠지만 이쪽에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죠. 그럼 두 번째 거래량은 조금 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되는지를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거래량이 어느 정도 많이 들어올 거라 좀 보고요. 그 다음에 다중바닥을 만드는지, 옆으로 기어요 차트들이 보통. 뭐 쌍바닥을 만들지. 즉 하락 후에 옆으로 기는지를 보고,
쌍바닥을 만드는지를 좀 확인해라.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매수하더라도 늦지는 않는다. 그리고 스토캐스틱을 기본적으로 분석하실 줄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스토캐스틱을 통해 가지고 매수 타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면은 지금 주봉상 아까 533 이렇게 22평 내지 15위평까지 눌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직까지는 흐름의 내용이 하락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돌리려면 어디선가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와야 다시 재차 올랐던 만큼 다시 재차 상승을 볼 수가 있겠죠. 떨어진다고 해서 매수가 붙는 게 아니라 하락 후에 옆으로 기는지를, 바닥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초보분들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최소한 내가 떨어진다고 해서 사서 평단가를 여기로 맞춰놨어. 더 떨어졌어. 이렇게 돼버리면은 손절이 나가는 사람들은 손절을 할 수 있지만 손절을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계속 마이너스가 더 커지겠죠. 왜냐면 차트가 이렇게 돼 있다가 작은 1파, 2파, 3파를 만들고 큰 3파를 만들지,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해서 이쪽 구간에서 어떤 파동을 만들어 가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시점부터 해서 이평 배열이 정배열인 종목들이 상승을 재차 이어가는지, 뭐 말 그대로 뭐 큰 불장이 오는지, 그거를 분석을 해야 돼요. 해서 하락하던 옆으로 횡보를 하던 정말 지금은 중요한 시기다. 요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단타를 좀 많이 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차트들을 좀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22평 내려오고 62평 이렇게 모양을 만들게 되면 이쪽 구간이 또 매물대가 돼요. 매물대가. 그러면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도 한번 치더라도 다시 내려와요. 여기가 저항대가 되는 거죠. 매물대 맞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아까 전에 제가 그었던 줄을 보면 월봉상 5위평, 주봉상 22평, 일봉상 122평, 이쪽 구간이 제일 많이 맞물리는 자리죠. 이쪽에서는 분명히 좀 지지를 한번 받아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재매수 자리는 이쪽 포인트를 보면 될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떨어진다고 해서 급하게 바로 매수할 필요는 없다. 하락 후에 거래량 확인하고 다중바닥을 만드는지 쌍바닥을 만드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보통 V자 반등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렇게 쭉 가는 경우는 좀 많이 드문 케이스입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경우도 있긴 해요. 예를 들면 1파, 2파, 3파 후에 작은 눌림, 그 다음에 재차 상승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현재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차트를 잘 열어서 보시면. 근데 여기에도 근데 예를 들면 여기 일봉이니까 24시간 봉이죠. 뭐 혹은 12시간, 6시간, 3시간, 뭐 2시간, 1시간이 있는데 이 안에서도 이 차트 어디선가 쌍바닥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 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 그냥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해서 이쪽 떨어질 때 옆으로 기는지를 확인하고 해당되는 시간 차트에서 쌍바닥을 확인하고 매수 타점을 1차 분할 매수 혹은 2차 분할 매수, 그 다음에 내가 매수를 잡았으면 그 지점이 깨질 것 같으면 분명히 손절가는 걸어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보는 시점이 이쪽 구간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 될 거다.
큰 상승으로 이어질지 흐름이 끝나버릴지. 그리고 뭐 기간적으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지금 대략 상승의 시작이 11월 달에 시작을 했고 상승의 마무리가 1월 달에 마무리를 했어요. 그럼 대략 12월, 1월, 뭐 예를 들면 11월로 예를 들어서 1월까지 봤을 때 12월, 1월 대략 2달간 상승을 했죠. 그럼 앞으로 가격 조정이 있고 기간 조정을 보통 거치는데 하락의 시작점이 1월 31일 1월 31일이면 뭐 2월 1일, 2월 1일이라고 했을 때 2월 1일이라고 했을 때 3월, 4월, 4월 초순경에까지 마치고 상승을 재차 올라갈지 아니면은 그의 절반, 한 달, 그럼 3월이죠. 3월 내지 3월 중순 차트가 상바닥을 만들더라도 3월 내지 3월 중순까지 기간이 필요하겠죠. 해서 예를 들면 하락 후에 2월이라고 가정을 하면 3월에서 3월 중순까지는 정말 중요한 시기다. 내가 앞으로 크게 이룰 수도 있고 크게 먹을 수도 있는 자리다. 이렇게 일봉상 잘 다지고 올라갈 경우에는 진짜 큰 상승을 기대해봐도 될 것 같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크게 V자 반등하는 것까지는 기대하기 힘들다. 여기까지가 이제 분석의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